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백 주식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네, 오늘 기록적인 폭락장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등장이었죠. 오늘 증시의 아침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짓눌려 20% 가까이 빠졌던 시장이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강력한 반등에 성공하며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매수세가 무섭게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는 3번째고요. 코스닥은 4번째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제 10% 넘게 추락하며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초토화됐었죠.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13% 넘게 치솟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내며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원화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화 환율은 4일 새벽 17년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뚫었습니다.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였던 이 원달러 환율이 중동발 긴장 완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45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중동발 훈풍인데요. 이란이 미국의 분식 종식을 위한 이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만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 위험자산인 원화와 주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 수준에서 98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강달러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지금의 장세는 굳는 수준을 넘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오늘 이 폭등이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진정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인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방송 첫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인데요. 최병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흑백 주식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이 시작됩니다. 어제 흑주식이 오늘은 백주식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신데 사실 8시 방송에서는 자주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우리 흑백 주식과 함께한 이 소감과 함께 인사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5시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컨셉이 좀 달랐는데 또 다시 이렇게 와 보니까 흑백 주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흑백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바둑이 먼저 생각나는데 아무튼 흑백이든 뭐 바둑이든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면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에처럼 화상 연결이 아니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서 제가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변화 분석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제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경력의 전문가님이 이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이번 주만 들어서 2연타를 맞으니 좀 참 아픈데요. 하지만 오늘 그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역대급 폭락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주식을 시작한 지가 20 몇 년 정도 되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겪었었고 또 심지어는 뭐 옛날에 IMF 사태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겪었었는데 그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보다도 더 큰 하락이 지금 단기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장 폭락을 여러 번 봐왔지만은 이틀 만에 20%가 넘고 지수가 20% 넘게 빠지고 종목들이 대형주까지도 30% 가까이 빠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또 사실 그만큼 너무 단기간에 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또 급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공부방에서는 매수 사인을 막 강력하게 냈어요. 그 매수 사인을 그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이런 것도 좀 이따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 어쨌든 반전했습니다. 반전했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진행이 나올 건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거래소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게 이제 거래소 시장이에요. 둘 다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수급적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등은 강력하게 했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온 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은 사실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가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오늘 장 후반 가서는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긴 했지만은 사실 요 코스닥 시장 17% 상승, 제가 주식 처음 입문한 이래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제 비록 그 역대급 폭락을 했지만은 오늘 그것을 되짚어주는, 되돌리는 형태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 폭락에 대해서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왔다 갔다는 좀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전처럼 아이고 또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이런 부분만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은 폭락을 많이 했지만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향후에 전고점을 또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힘을 뺄지, 이 부분은 향후 진행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깊은 경력이신 만큼 여러 개의 폭락장을 겪어왔던 이 전문가님이십니다. 탄탄한 대응 전략 방송 후반까지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대급 급락을 겪었던 우리 증시 하루 만에 회복이 될까 우려도 했었지만 정말 단 하루 만에 역대급 최대 상승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살 걸 이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배경에는 이란이 미국의 협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라 장기전 가능성이 축소됐습니다. 유가가 진정세를 찾으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습니다. 양시장 출발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어제는 코스피가 하락 상승 종목이 20개가 채 되지 않았다면 오늘은 하락 종목이 20개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강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마감 시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9시 30분경에 5,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9.63% 상승한 5,5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 출발 1000스닥을 회복하면서 시작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15%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 지수 출범 이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4%대 상승을 하면서 111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7천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시 30분까지는 매수를 이어가다가 포지션이 변경하면서 이렇게 1,445억 원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관은 1,141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조 5천억 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319억 원, 기관은 7,417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반도체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간밤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또 브로드컴, AI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이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구나 증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 HBM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전반에 이렇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9만 7천 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99만 2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10.84% 상승한 9만 2천 원 상승하면서 94만 1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관련 장비주인 테크윙이 같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테크윙의 HBM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가 최근 SK하이닉스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크윙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퀄 테스트 통과를 해당하면 해당 장비가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반도체 전반에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두 번째 섹터 살펴보시면 바로 하나시스템을 포함한 방산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 정말 어제와 오늘 천국과 지옥을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20% 넘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중동 이슈로 이 방산주가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어제 급락이 너무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정부의 국방 예산 확대 기조 또 지원 정책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방산주 전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시스템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국방 반도체 국산화 이슈가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서울대와 성균관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국방 우주 반도체 설계 R&D 센터를 만들고 이제 국내에서 설계부터 기술 내재화까지 모두 해외 기술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시스템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5만 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에도 방어주로서 금융주와 보험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가운데
약 93% 해당하는 6,296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약 4,240억 원 규모인데요. 임직원 보상용으로 남겨둔 470만 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 대부분을 없애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1.8%가 줄어들고 또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은 약 23%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에 따라 탄력받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생명은 또 지금 여력 비율 KICS가 무려 177.9%로 자본 건전성이 높은 편이라 대규모 소각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오늘 미래에셋생명 살펴보면은 29.98% 상한가에 근접하는 종가 등락률을 형성하면서 13,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서 내일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 어떤 투자 전략,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시황 레시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 종목과 관련해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참고로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키워드 말해보자면 바퀴 달린 로봇 기업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 기업. 네. 원래 이거 눈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네. 이건 알겠네요. 이건 키워드가 이게 너무 지금, 쉬웠나요? 지금 전문가님? 키워드가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 네. 다음 방송부터 좀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어렵게 해야 될 것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지금 글쎄요.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벌써 차트를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올 연말인가요? 연초인가요? 하여튼 그때쯤 거래가 확 터지면서 1차 상승을 한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2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다가 네. 이번에 한 번 더 또 거래가 터지다가 이제 한번 크게 이번에. 어제하고 오늘 이제 내렸다 올랐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미래 가치나 목표가에 도달하려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땐 딱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네, 현대차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흑과 백의 의견을 드린다면은 저는 흑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의외인데요? 의외실 텐데요. 네. 사실 현대차에 대한 의심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만의 TSMC처럼 이제 로봇계의 파운드리 업체 이런 식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앞으로의 목표가를 저는 80만 원이나 심지어는 100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찾으려면은 사실은 좀 단계를 밟으면서 서서히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30만 원대에서부터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채 2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아무리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에 대한 욕구도 클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조정을 좀 받아도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니까 나중에는 결국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지만은 시장이라는 거는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조정을 거치거나 기간 조정을 거쳐야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00이지만은 단기간에는 흑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네. 그 800도에서도 거뜬한 무인 소방 로봇 영상 예,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저 이번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게 네. 현대차에서 이번에 만든 로봇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가 지금 꿈꾸는 건 이거예요. 기아는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지만은 로봇 설계 업체들이 니네들이 설계를 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주 기차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만들어낼 수익은 감히 제가 예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이 종목 대응 전략과 투자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 어제 역시 아주 큰 조정을 받고 네. 오늘 이제 양봉을 드디어 보였는데 바로 아실까요? 글쎄요. 키워드를 이게 한번- 시장이 워낙 네. 지금 다 저런 차트가 그쵸, 많아가지고 다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차트들이. 키워드를 보니까 K 방산의 눈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레이더 시스템 방산 쪽에서 레이더 시스템 관련한 회사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시스템이죠. 뭐. 네, 하나 딱 시스템 봤죠? 정답입니다. 사실 천궁2를 LIG 네. 넥슨 이렇게 본체를 네. 담당한다면 네. 이제 눈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혜를 이번에 좀 입었는데 음. 바로 한번 판단과 함께 최종 판단 내려주시죠. 예,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의견부터 드리자면은 100입니다. 100, 왜 100을 드리냐면은 네. 지금 시장에 사실 변동성도 커졌지만 그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얘기는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방산 무기 쪽에 관련된 시스템들 제공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종목은 아마 상한가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한가를 쳤더라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로켓을 만드는 게 중요하나 그 눈을 만드는 게 중요하나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은 큰 로켓을 만들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만은 로켓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어디를 쏴야 될지 얼마나 쏴야 될지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눈이라는 게 없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다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더 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100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제 사실 방산주 보유자 네. 투자자분들은 이 전쟁 이슈가 끝나면 네. 이 방산 섹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고민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쟁이 끝나버리면 폭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크신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방산이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부터 유럽의 안보 위기가 닥치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것은 단 1년, 2년만으로 단숨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프라도 갖추어야 되고 생산 캐파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동 쪽에서도 또 한 번 더 저런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이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뭐 그냥 군인들이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부 미사일로 서로를 공격하고 요격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동의 각국들은 어쨌든 방어용 요격 미사일을 계속 갖추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 요격 미사일이 제 성능을 발휘해 줄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UAE 같은 경우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천궁이 요격률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완전 검증이 된 거죠. 완전 대박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고부가 가치 무기예요. 그래서 방산 쪽의 수요는 글쎄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쪽에서 전쟁이 나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5년 이상은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발 전쟁 이슈가 끝나더라도 이 수요는 계속 될 거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차트 바로 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네, 사실 차트랑 가격만 봐도 예. 아실 것 같은데. 뭐이 차트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네. 시장 주도주 같아요. 네, 딱 키워드는 네. 기완한 반도체의 왕입니다. 그럼 뭐 딱 할 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네.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인데 네. 반도체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답입니다. 맞네요. 너무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 예, 좀 너무 쉬운 문제를 주셨어요. 네, 오늘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 살짝 윗꼬리를 달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한번 판단 내려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진짜 반도체의 왕이고 우리 증시의 1등 왕이지만은 그래도 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네. 지금 제가 사실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뭐 이 종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도 역시 앞에서 봤던 종목처럼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대표 주식도 맞고 성장성도 맞지만은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의 조정은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숨고르기를 좀 해야 또 다시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급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그리고 16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하는 쪽은 오로지 개인과 기관, 금융투자인데 기관 금융투자도 사실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이 자기들한테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 실적은 좋지만 너무 고가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수급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이나 횡보 형태의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시세는 의심하지 않으나 단기에서는 흑 의견 드렸습니다. 네, 흑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와 함께 모두가 궁금해할 짝꿍이 있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이닉스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이닉스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닉스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오늘 진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차트상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하락폭은 이만큼인데 반등폭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반등도 끝까지 올려준 게 아니라 윗꼬리를 달아버리는 형태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매도의 주체는 대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기 때문에 당장 올려줄 주체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 어제 하락을 한번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막 B2까지 해서 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흑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에 근거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의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이 두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아주 폭등,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네. 네. 근데 키워드를- 오늘 네. 키워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클래리티 법안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오늘 급등한 종목은 많지만은 대부분 어제 크게 내리고 오늘 그 하락폭을 회복한 정도 네. 수준인데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네. 이름은 아마 요게 헥토 파이낸셜? 네, 아마 그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맞나요? 네, 한번 헥토 봐시. 파이낸셜 정답입니다. 맞네요. 네, 역시 어떻게 이렇게 차트만 보시고 예. 바로 종목을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시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신고가를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거든요. 어제 하락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매수세가 시장의 하락에 반해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상한가 쳐가지고 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형태거든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이런 종목을 정말 잡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세력의 은총을 받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은 마음이 푸근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100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또 그 이슈도 같이 묶어서 이게 오늘의 폭등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1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방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금방 안 오르고 여름 동안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확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차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하락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충격을 거의 안 받고 흡수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세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주가를 띄워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떴든 아마 그걸 핑계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 헥토 파이낸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네, 정말 하루 만에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 네. 이 종목은 우주항공 꿈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주항공이면 뻔하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방송에 지금 나와가지고 8시 방송에도 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스페이스X. 그리고 스페이스X는 올 한 해 대세가 될 것이다. 완전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주 항공업계에 대한 이런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다음에 또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고요. 또 올 상반기에 스페이스X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계속해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한 몇 달을 계속 신고가를 치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하락했지만은 오늘 그 하락과 무색하게 완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의 대장주인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스피어 정답입니다. 맞나요? 네. 네. 바로 자, 한번 판단 내려주시죠. 이 종목은 제가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8시 방송에서도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스피어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냐면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상장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라든지 아니면 아주 IB 투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외 종목들은 실제로 스페이스X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만큼은 그래도 그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는 올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0종목 판단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도 대응 전략 탄탄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강의와 또 이런 급락과 폭락이 반복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0주식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무려 26년의 주식 경력 전문가님이시자면요. 오늘 우리 방송 이제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리뷰를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네.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나오는 방송이라서 그 전에 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인데요.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왜 하필 대성에너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갭 상승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떠서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온 종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 고가에서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 시점에 무조건 이 어떤 종목이든 좋다.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안 되면은 매수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은 매수할 때 기준 자체가 개인들의 대응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개인들의 대응에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면은 거의 반전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주식을 팔다가 다시 사는 구조로 갔었고, 그리고 시장 하락이 너무 커지니까 개인들은 신용 수량이라든지 비투 수량의 그 압박을 못 견디니까 결국은 주식을 막판 가서는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낙폭도 이미 지수 기준으로 20% 이상 났고 종목들도 단기간에 대형주들이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서는 매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매수는 하락 시 매수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갭상승을 크게 해버렸고 이미 떴잖아요. 그 뜬 상태에서는 어제 살 걸 못 샀네? 오늘 사야지? 이러면 또 추격 매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살 수 있는 거는 어제 같은 하락 흐름에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식이 이란발 위리스크 관련해서 종목들, 즉 해운주나 유가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시장이 이틀 연속 폭락하는 동안 주가가 상한가를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발 자체는 굉장히 낮게 출발했어요. 자,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성에너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연속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대성에너지가 뭐 이란발 어떤 리스크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서 큰 문제, 뭐 실적 증가나 이런 게 생기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파락을 크게 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 23%에서 출발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급등했고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한가를 2번이나 쳤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했다? 그럼 그거 당연히 매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더 내려가려는 조짐이 없기 때문에 자, 5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10시까지 진행을 좀 지켜봤어요. 그리고 10시쯤에서도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9시 반쯤부터 10시 사이에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 매수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폭이 여기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기 대응은 우리 투자자들의 계좌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또 마이너스 6%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결국은 거친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미국과 이란이 또 뭔가 틀어지는 모습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 또 튄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략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도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흥구석유. 자, 이 종목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제가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2월 23일 종목입니다. 2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8시 방송에서 흥구석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 것 같으니까 흥구석유가 뜨고 있다. 근데 떴기 때문에 오르는 흐름이 강한데 그냥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조정 줄 때 사야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것도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월 23일이면요. 자, 요때 제가 방송 나와서 흥구석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시장에서 처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 줄 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옆으로 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훅 빠지고 크게 빠졌어요. 여기서 사셔도 되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내릴 때 사도 됩니다. 왜? 이런 종목들은요. 워낙 지금 시장에서 바로 관심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투자자들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여기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이 많이 안 붙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공격해버렸고 이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단 말이죠. 그때 제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지금 10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80%대의 수익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가 관련주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요 정도 선에서 사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심리가 또 한번 꺾어져 버리면 끝난다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 히든 종목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 플러스 26%라는 거는 장중 얘기였고 장중에 결국 4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공부방에 지금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시장에 대한 어느 종목이건 매수 시그널 그리고 이게 녹화 방송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공부방에 오시면 동영상 녹화 영상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무슨 종목이든 사라. 지금 갖고 계신 종목도 좋고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도 좋고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은 하락 시 매수를 하셔라. 지금은 용기를 내셔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제일 쉬운 게 뭡니까? ETF거든요. 지수 자체를 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랐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지수 자체가 똑같이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 이거는요 시장이 하락하고 폭락할 때 항상 써먹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플러스 26%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익이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항상 위기와 손을 잡고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은 오늘 급 반등이 나왔고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전문가님만의 눈높이에서 탄탄하게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교육 강의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 장세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이게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육 강의일까요? 예,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하고 시장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고민이시고 궁금하신 게 이거일 거예요.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반등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처럼 또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 걸 가져왔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하던 그 상황과 비교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사점과 그리고 차이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 그걸 갖고 와가지고 예전 시장 흐름을 좀 한번 땡겨 오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쭉 준비를 해보시면은 자, 시장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달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등산을 하면서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했는데 그 기억이 어제일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자, 하락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3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이
7%를 폭락했고 그 다음 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장중에 마이너스 13.5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증시가 어제 그제 빠진 거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반등 시도가 개인 투매가 나오면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급 반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딱 나오면은 시장이 반등 시도가 나온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반등할 때 사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 코로나 때를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기존의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했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9%를 급등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또 장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으니까 내일 또 폭락합니까? 요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차이가 뭐냐면은 팬데믹 때는 한 달 동안 계속 내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전이 나왔어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다시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상승이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틀 급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하락보다는 횡보나 아니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분명히 반전 자체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 때는 기존의 하락이 워낙 강하니까 다시 또 하락을 해서 그 타이밍에서 결국은 반전 시도를 막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의 하락 추세가 없었고 추세가 상승인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틀 연속을 기록적인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을 바로 또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폭락을 하는 상황은 잘 안 나올 것이고 아마 보합이나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하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식의 진행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어제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포기를 하셨더라도 내일 또 다시 살짝 밀리거나 하시면은 기존의 주도주를 아니면은 새로운 주도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코스닥 거래소 말고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매수를 잡아봐야 할 히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매수 시간이 짧아서, 많지 않으니까 네.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화 시스템하고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도 천궁2 요격 미사일 관련 종목이고요. 잠깐. 자, 보시면은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지금 UAE에서 새로운 실전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전성이거든요. 이 실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기의 가치가 2배, 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천궁2의 실전 요격 성능이 검증이 되면서 중동 국가에서는 아마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걸 개발한 회사들은 완전 대박 난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요격 체계 자체가 굉장히 고가치예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포대의 가격이 4천억 대를 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꼭 노리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제 무료 공부방에 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산 관련 히든 종목,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